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시가 전일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5.75 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200포인트가 됐고요. 지난 월요일 출발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6.89 포인트 정도 내려서 794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거의 11시 정도에는 이 코스피 지수가 좀 회복을 했다가 다시 12시가 넘어가면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장 막판까지 조금은 반등했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반등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거의 한 12시 정도까지는 약세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돌아섰지만은 뭐 12시 좀 넘어가면서 다시 하락했고 장 막판까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일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코스피 쪽에서의 수급 현상을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쪽만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받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간략하게 오늘 증시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미국, 중국 갈등 격화에 증시가 약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휴스턴 내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 내려지자 중국 청도 미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기관 매도 물량의 코스피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내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히나 더 좀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마감 시황인데요. 이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관 사흘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 악화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고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요국 증시도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를 했죠. 누가 먼저 했죠? 미국이 먼저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나온 거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가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중국과 미국 그리고 또 선물 지수까지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도 무려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증시가 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1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0만 9천 건이 증가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수치이고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제동 영향으로 해서 16주 만에 재차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과 홍콩, 대만, 아시아 주요 국가의
지수도 동반 하락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휴장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1원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4원 20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쪽에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했다는 거죠. 왜 나의 종목은 빠지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시가 상위 종목이 대부분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업종별로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 하에서 살펴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알테오젠, KMW,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제넥신, 시젠, 콜마치, B&H와 리노공업, 매드팩토 이런 부분도 상승했죠. 이런 부분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이 코스피와 동일하게 전체 업종이 다 빠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한번 시사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유한양행,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SK케미칼, LG전자, SK, 서울바이오시스, 셀트리온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부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 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약 쪽이 있고요. 금융도 있고요. 철강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SK, 저가 메리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바이오시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이런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전체 분위기를 좀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을 살펴보면 기아차 주목하셔야 되겠죠. SK이노베이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수급 무시하고 차트 무시하고 모아가야 된다. 현대건설, 현대차, 고려아연, 레고캠바이오, 현대글로비스, W게임즈, 대주전자재료, 효성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시가 상위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공통점을 보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더 현대그룹 쪽에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SK이노베이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MLCC 대주전자재료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하지만 기대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이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분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조금 약화되지 않겠냐 3분기가 이렇게 좀 보는 분위기고요. SK케미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MO 코로나19 치료제 CMO 관련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SK는 SK바이오팜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SK바이오팜 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면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락한 거죠. 33만원대에서 23만원대까지 외국인이 서서히 터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셀트리온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개념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 외국인 기관 매수 종목을 늘 참고하셔서 해당 종목을 거래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미중 마찰이 무역과 경제 단계로 확산되지 않는다. 과거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변동성이 나오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는 민감하게 현재로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 주식시장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할 거고요. 그럼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미국, 유럽 부양책 이런 부분에 더 크게 반영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 격화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미중 마찰 재확대 가능성에 1단계 무역 협정 파기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고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조금 잠잠해지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 유럽 부양책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업이익 뭐 산업지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6월 무역지수 교육조건, 미국의 7월 소비자 신뢰지수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가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간 원유 재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있는데 이런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숫자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다시 또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와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다면 좋지 않겠죠, 당연히.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고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 중국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의 발표도 관전 포인트로 삼으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실시간 종목이 아니죠. 영상을 올려드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 설정하셔서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